옆집에 사는 자매가 벌써 수개월째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이웃 주민. 아니 옆집 사는 자매가 벌써 몇 달째 안 보여가지고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벼랑간 종적을 감춰버린 자매.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단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언니 우리 이제 어떡해? 엄마 아빠도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부모님을 잃고 엇나가기 시작한 동생. 시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알았어. 너 담배도 피우니? 부모님이 하시면 뭘 하시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데? 언니가 엄마야? 오지랖 그만 부리라고.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한 동생이 엇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언니와의 다툼 후 약 9개월 전 가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언니. 이내 직접 동생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친구가 실종이 됐다고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드디어 동생을 찾은 것 같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나 드디어 동생 찾은 것 같아. 내가 금방 데리고 와서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지인에게 동생을 찾은 것 같다는 말을 남긴 직후 언니마저 사라진 거죠. 사라진 자매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경찰은 실종 수배 전단을 붙였는데요. 의미심장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서죠? 그 실종된 자매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신고자가 지목한 집으로 출동한 경찰.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을 발견합니다. 복부에서 발견된 깊은 상처. 사망 원인은 복부 대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방 바깥에 설치된 자물쇠. 경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자물쇠가 설치된 방 안에 감금돼 있던 자매. 충격적인 건 자매를 감금해뒀던 걸로 추정되는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는 점이었죠. 바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매를 감금한 당사자로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벌써 몇 개월째 꼼짝없이 감금돼 있었는데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언니와 다투고 가출한 동생에게 2명의 남성이 접근해 왔습니다. 야 너 갈 데 없어? 왜 그러세요? 여기서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가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한단 말에 의심을 거두고 2 남성을 따라간 동생.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동생이 따라간 2 남성은 가출 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남성들과의 대가성 만남을 강요해 금전을 갈취하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싫어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가긴 어딜 가?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요. 기껏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뭐? 못하겠다고?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해. 싫어요. 싫다고요. 가출 직후 2 남성의 꾀임에 넘어간 동생.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돼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몇 달 뒤 언니가 문제의 가출 청소년들을 불법 구금하던 집에 발을 들였던 겁니다. 애타게 동생을 찾아 헤매던 언니.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하룻밤만 묵을 곳이 있을까?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인 듯 연기에 가출 패밀리를 확인하고 다녔는데요. 삼촌, 새 식구 데려왔어요. 이렇게 덥석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언니. 마침내 재회하게 된 자매. 다행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알아서 할게. 야, 그거 뭐야? 우리 그냥 조용히 보내줘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쳤나? 동생을 구해내려던 언니마저 2 남성에 의해 감금되고 만 상황. 악몽과도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2 남성이 돈벌이를 위해 자매에게 대가성 만남을 강요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잘만 하면은 금방 풀어줄게. 오케이?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 금방 올게. 언니. 이봐. 언니 금방 온대잖아. 언니와 동생에게 번갈아가며 대가성 만남을 강요했고 한 명을 집 밖으로 내보낼 때면 다른 한 명은 가둬놓으며 얌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언니나 동생이 해를 입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감금돼 있는 동안 방 밖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낌새 느낀 거 없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감금돼 있던 중 갑작스레 들려온 비명. 뭐야?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하고 있어봐. 가출 청소년들을 불법 구금 및 착취하던 2명의 남성.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숨진 피해자만이 발견된 상태였는데요. 사라진 남성이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 못지않게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피해자와 교도소 복역 중에 서로 안면을 튼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나한테 기가 막히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출소하면 같이 해보지 않을래? 돈만 많이 번다면 뭐든 좋지. 큰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며 출소 이후에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 그것이 가출 청소년 불법 쉼터였습니다. 야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오늘 하루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생이 아까 전부터 열이 너무 심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장난쳐? 야, 내버려 두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피해자가 자매를 악랄하게 괴롭힐 때마다 나서서 그만하라고 만류했다는 남성. 그 남성이 언니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는 다른 가출 청소년들의 일관된 진술이 입수됐습니다. 저기 제발 좀 도와주세요. 풀어만 주신다면 저희 절대 신고 안 할게요. 생각해볼게. 들어와. 마음에 든 언니를 치근히 여긴 전과자.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피해자의 눈을 피해서 자매를 풀어주려고 했는데요. 뭐하냐?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만 보내주자. 야 너 많이 컸다. 이것들은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절대 밖으로 못 나가. 알아? 감금된 자매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지만 끝내 피해자에게 발각돼서 다시 감금된 상황. 그 후 이 두 남성 사이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너 이 집에서 나가. 이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전과자. 심한 다툼 끝에 집을 박차고 나선 남성. 얼마 후 갈등을 겪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걸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신과 심하게 다퉜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라 각자 갈 길 가자고 한 겁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범행 도구인 과도 손잡이에서 전과자의 지문이 검출된 겁니다. 저요. 얼마 전까지 그 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 지문이 나온 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석연찮은 정황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범인으로 특정할 물증은 없는 상황.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사. 최초 실종 자매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자. 어떻게 자매가 감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추가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매가 감금돼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오고하면서 얼굴을 몇 번 보긴 했는데 감금된 것까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집에 남자 2명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드나드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남성이 사는 집에 어린 여학생들이 드나드는 게 이상해서 신고했다는 이웃 여성. 하지만 곧 의미심장한 사실이 드러났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 살인 미수 전과가 발견된 신고자 여성. 학생, 혹시 갈 곳 없어? 약 20년 전 가출의 거리를 떠돌던 중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한 남성에게 착취당했던 과거를 갖고 있었는데요. 견디다 못해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자매에게 겹쳐봐 피해자를 단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당신이 미성년자 때 갈취를 일삼았던 남성을 살해하다 미수에 그쳤죠. 혹시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남자를 죽였다면 모르는 척 뒤죽은 듯이 살지 뭐하러 경찰에 신고를 했겠어요? 20년 전의 범행과 양상이 비슷해 의심을 선뜻 거둘 수가 없었는데요.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의외의 인물에게서 수상한 혐의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감금돼 있던 자매 중 언니였습니다. 수사 중 수사관 뇌리를 스친 기억. 최초 출동 당시 언니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던 것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언니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자신에게 흩뿌려진 혈흔을 닦기 위해 몸을 씻어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머리가 젖어 있었는데 혹시 혈흔을 지우려던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갇혀 있었잖아요. 정말 당신이 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 수사 동의합니까? 내가 왜요? 저랑 동생은 납치당한 피해자라니까요. 끝내 거짓말 탐지 수사를 거부한 자매.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경찰은 사건 현장의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감식하기 시작합니다. 루미놀 용액을 곳곳에 분사한 결과 배수구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지만 범인을 특정할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수관을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배수관을 해체해 감식한 결과 언니의 엉킨 머리카락이 발견됐는데요. 미세 혈흔이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 PCR 유전자 정폭 기법은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감식할 수 없는 유전자 증거물의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정폭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감식 기술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 언니였습니다. 배수관에 엉킨 당신 머리카락에서 피해자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이래도 혐의 부인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저랑 제 동생은 그곳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사건 당일 같은 짓 하면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알지? 빨리 가. 여보세요? 아직도 도착 안 했다고요? 대체 어디 간 거야? 자신이 도망친 걸로 생각한 피해자가 격분해서 집을 나온 사이 급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동생을 구해내려고 시도했던 언니. 하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뭐하냐? 너희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못 벗어나, 알아? 못 벗어난다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집어든 언니. 너 그거 안 내려놔? 우리 가만히 냅둬요. 우리 가만히 냅두라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질려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는데요. 때마침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집을 나갔던 남성이 돌아왔던 겁니다. 잘 들어.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넌 그냥 갇혀있다가 웬 비명소리를 들은 거야. 알았어? 정신 차리고. 일단 진짜. 마음에 두고 있던 언니의 범행 혐의를 없애기 위해 몸을 씻게 하고 다시 방에 들여보낸 뒤 자물쇠를 건 남성. 범행 발생 시각 감금돼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죠.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라는 선택지를 고른 범인.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고 맙니다.